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치유농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농업의 시작, 개념을 정립하고 역사적 발전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제2조를 보면은 치유농업이란 농업, 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단과 목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또 하고 있는데요. 수단은 농업 또는 농촌 자원을 이용을 하고요. 목적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건강, 그리고 범위는 활동과 산업까지 의미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유농업의 3대 핵심 요소는요, 먼저는 농촌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 자원이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서 농업이라고 이렇게 해준 것을 보면은 이게 꼭 농촌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치유농업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요소가 중요합니다. 리소스, facilities, 그 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해서 농업, 농촌 자원, 그 다음에 치유농업 시설, 치유농업 서비스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치유농업의 목적과 가치 창출은요, 국민들에게는요, 건강의 회복, 유지, 증진을 하는 것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유농업의 역사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인류의 기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수렵 채집으로부터 농경생활로의 전환이 되면서 이게 이제 쭉 넘어가서 이 농업이 관계로서의 어떤 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농업과 함께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생존을 넘어서 심리적 안식처로서의 어떤 작용을 했고, 이게 심리적 안식처로서의 정원 역할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원은 중세 유럽의 병원과 수도원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병원에 이게 정원이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 재활을 위해서 정원이 설계가 되고 치유 환경이 조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도원의 텃밭은 노동을 통해서 명상과 신체 단련을 하고 약초 재배와 의학적 활동을 함께 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만 하더라도 아주 오래전부터 제도적으로 의료 시스템 내에 그린 케어가 바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자, 동양의 정원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연 속에서 심신 수련을 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동양의 정원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을 넘어서서 학문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치유농업의 시작은 대략 1960년대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볼 수 있는데요. 단순 휴식에서 적극적 재활로 이게 무기중심이 바뀌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경은요, 전쟁 후에 사회복지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핵심적 변화는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수단으로 농업이 활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는요, 작업요법으로서의 농업이 도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직업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 농업이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자, 공동체 모델이 또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프힐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기원은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시작된 치유 공동체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 생산 활동을 공유하는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단순 치료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줬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러게요. 이제 우리나라가 생활공동체가 이게 그렇게 쉽게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이런 운동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국가별 치유농업 발전 양상을 보면요, 네덜란드의 경우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요양농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UK, 아일랜드 이런 곳을 보면 민간 그리고 자원봉사 중심의 사회적 치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도 상당히 이게 발달이 되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면은 또 다른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는 민간 자원봉사 중심이다 보니까는 제도로 끌어들인 네덜란드하고는 약간의 또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자, 한국형 치유농업의 특징은요, 세 가지 스텝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면요, 먼저는 예방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재활을 하는 그런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생애주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유형화시켜 놨죠. 그래서 스텝 1의 예방을 보면은 일반인 대상으로 건강유지 그리고 질환 예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질환자 대상으로 의학적 치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활인데요. 치료 후에 사회 복귀 및 회복 지원 역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한국형 치유농업에서는요, 과학적 검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의료계가 협업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인지기능 양상 등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단순 체험이 아니고 검증된 치유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한국형 치유농업에는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농장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관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굉장히 귀한 유형이지요. 이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농장형의 경우는 생산 중심 농장이 치유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을형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기관형은 보건소, 병원 등 전문 기관의 주도하에 있는 치유 센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농업과 치유 농업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 농업은 생산 중심인 반면에
치유농업은 건강회복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일반 농업은 농산물을 목적으로 하지만요, 치유농업은 치유 서비스와 경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은 대상이 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면 치유농업은 대상이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업이 운영하는 것이 생산자라고 한다면 치유농업은 치유조력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단순한 농사를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본능적 자유회귀 욕구와 현대의학적 검증이 결합된 농업, 의료, 복지의 융복합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유농업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